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주가량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불규칙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미리 몇 가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시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인 만큼 한 2, 3일 한 개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처음으로 토요일날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예약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그래도 많은 반등이 있었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2% 빠졌고요. 또 코스닥은 무려 1.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를 먼저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선 근처에서 약간은 힘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일선과 11선이 밑에 받치고 있죠. 그래서 근처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지 내일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고요. 반대로 금융주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방산주는 2% 상승이 있었고, 비록 하나오션은 또 많이 빠졌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늘 시장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고요. 또 관세와 큰 연관성이 없는 업종들이 있죠. 엔터기업, 그리고 의료용 미용기기, 이쪽 업종들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약간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줄었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오늘은 다시 5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미약했지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와 함께 기관도 같이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상승이 나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금융주인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약했지만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8만원을 돌파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 한국전력,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일단은 통신주하고 전력주를 매수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신한지주, 현대일렉트릭, 한국항공우주,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장중에 흐름은 괜찮았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종가는 전날과 비슷했지만 또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추세 있죠? 21선. 여전히 여기를 돌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 차례 눌리겠지만 다시 딛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흐름들은 계속 한번 살펴보세요. 또 S&P 500,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비슷했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합니다. 여전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아울러 반도체는 0.4%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오늘 밤에 많이 빠질 테니까 내일 개장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도 0.8% 빠지고 있고, 대만은 1.7%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1% 빠지고 있죠. 자, 일단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저점에서 꽤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여기 21선 있죠? 21선 돌파는 한 차례 저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RSI 지수로 봤을 때도 한 차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런 타이밍에 한 가지 기사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 제한을 통보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H20 반도체, 이거는 저사양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규제를 했던 것은 고사양 반도체였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사양 반도체까지도 미국에서 수출 제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연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었잖아요. 그동안에 고사양 반도체를 수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사양 반도체를 활용해서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했었고, 그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경계하자는 취지로서 이번에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가 수출 제한이 되었고, 일각에서는 7조 8천억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6.3%나 빠졌거든요. 아마 그게 먼저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오늘 밤에 엔비디아도 시장은 급락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의 흐름이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 국내 시장도 재미가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파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내일은 또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이 21선을 터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은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엔비디아발 좋지 않은 이슈가 나왔었고, 그게 코스피에 되돌림을 발생시켰고, 또 많은 반도체 관련주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좋은 업종들은 있습니다. 한번 최근에 어떤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한국 PIM.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은 8%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찌 본다면 이재명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AI 강국 공약을 발표했었고, 그에 따른 로봇주로서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슷한 종목들이 많은데 순서 상관없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지건설 있죠? 이거는 며칠 동안에 시장에 급등이 나왔어요. 분명히 세력들이 개입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료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비이상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플랫폼.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눌리고 나서 최근 들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의료용 AI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 기업은 질병청이라든지 세브란스와 협업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AI 관련주로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비슷한 주로서는 여기 밑에 보면 온코크로스라고 보이죠? 이것도 AI 원격 의료 관련주이고,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AI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AI 의료 추진 소식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미국의 FDA에서도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의료용 AI 관련주들, 토마토 시스템, 온코크로스, 신플랫폼, 이와 같은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바텍도 볼게요. 오늘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재료는 히토류 관련주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 반대로 지금 보시는 노바텍, 이 기업은 히토류가 아닌 비히토류 광물을 통해서 연구 자석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재료연구원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량 생산과 상용화까지도 공정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했었지만 그게 오히려 노바텍에는 반사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과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죠. 그리고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고,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는 한 가지 기대감이 있고요. 또 4x4라는 종목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위험한 종목이에요. 오늘까지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었고, 재료는 AI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 키워드는 AI였었고, 또 AI 안에서도 의료 쪽이죠. 의료용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그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 테마들은 대선 정책주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면 급락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료 자체는 이해를 하되 지금 당장 따라붙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며칠 동안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오랜만에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짧은 조정으로 그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상을 며칠 쉬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2, 3일에 한 개씩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들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